의협 정부 합의 그 후에 불공정이란 이런 중간 제목인데요. 20여일에 걸쳐서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 사태가 있었죠. 사실 좀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일단락된 분위기인데 일부 전공의들이 또 다른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국시 미응시자 구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국시. 이 국시는 이제 저 의대생들이 보는 시험이죠. 이 의대생들은 의사는 아닙니다.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후배들을 구제해달라 아마 이런 요구인 것 같은데요. 안 되면 합의문도 파기하고 집단 휴진을 다시 하겠다. 기분이 왠지 좀 나빠요. 우리가 그래도 몹시 나쁩니다. 몹시 나빠. 철이 없어서. 네, 한겨레 신문이니까 파업이나 쟁행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제하는데 저는 이거는 달리 표현을 방법 이거 진짜 쌩때 쓰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아직 얘기를. 어려서 그런 것 같아. 네. 그렇군요. 파업이 아니라 학생들이라. 정확히는 진료 거부라고 진료 거부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좀 저기 의대생들 편들어줄 분 아무도 안 계신 겁니까? 전교 1등들은 잘 하지 않을까요? 아니 전교 너무 1등이 최고였어. 국민들이 지금 너무 분노가 커서 전교 1등 막- 여기서 해보신 분 있어요? 구제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청원도 엄청 아무도 올라와 없나 있는데 근데 어제도 지금 분위기 안 좋네요. 저는 그러니까 좀 우리 애청자들 혼나더라도 네. 학생들은 그러게 좀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좀 안 되긴 학생들은 했어요. 사실 이건 의협이나 전공의한테 학생들이 다 한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근데 근데 저는 기간을 좀 더 아마 조금 연장 기간이 음. 그 파업을 처리하겠다고 최종 결정이 난 기간하고 접수 기간이 한 하루인가 이틀이 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지도부의 결정이 나왔을 때 바로 접수를 했으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요? 이게 내부에서 좀 이렇게 갈등 있고 분열 있고 싸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럼 이번에 시험 못 본 사람들은 1년을 일단은 뭐 그렇게 되겠죠. 우리 말로 네. 꿇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시험 전교 1등들이었으니까 더 잘할 텐데 1학년 전교 때부터 1등 못 해보셨구나. 컴플렉스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교 1학년 때부터 잘 시험은 날짜 정해지는 걸 미리 고지하고 그다음에 그 날짜에 맞춰서 준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아주 그냥 기본적인 ABC인데 거기서 날짜 고지됐고 뭐 누가 접수를 못하게 한 게 아닌데 이게 여유가 있었다니까 며칠. 자기네들이 집단적인 의견으로 그걸 접수를 안 하고 이제 와서 근데 우리는 안 했지만 해달라. 근데 그거를 또 이게 사실 그 진료 거부도 마찬가지지만 볼모로 잡고 있는 집단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무리한 요구, 그러니까 격이 안 맞는 요구를 자꾸 하는데 이 부분에서 뭔가 뭐 정부가 의료계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자꾸 일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에서 이 집단이 계속 누려온 특권들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논의가 풀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도 뭐 어떻게 하지 좀 구제해줘야 되나 뭐 이런 이게 왜 사실 구제라는 말도 사실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안 응한 건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런 표현을 그건 안 썼어요. 해주겠다는 그러니까 국민이 동의하면 해주겠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국민들 국민이 동의할 마음이- 가능성이 별로 없다. 마음이 좀 별로 이렇게 안 좋아. 갈수록 마음들이 더 분노하고 아니 사실 이 더 열받아하세요 지금. 파업 진료 거부할 때 조금 전공의들 이게 의대생들 말고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진짜 고생하는 걸 사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오죽 힘들면 그러겠느냐 해서 그 지나친 비난을 좀 삼가하는 분위기가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옛날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야. 지하철 파업만 해도 난리가 그럼요. 나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 파업을 했는데도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비난을 덜 받은 측면이 있어요. 마음을 좀 배려를 해준 거지. 근데 이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눈치가 없는 걸까? 특히 전교 1등 그거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그게 전선이 나오는 순간 전교 1등과 아니었던 수백 명으로 선을 딱 갈라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의협에서 대한의협에서 내놓은 카드 뉴스였죠. 뉴스가 화제였죠. 누가 만들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 취재 좀 해서. 정정본을 그래서 발표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정정도 안 보더라도 했던데? 그 문제의식의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좀 보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전공의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전공의들의 노동 조건이 어렵고 의료 현장에서 굉장히 분투하고 있는 거를 누가 모릅니까? 그러면 전공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게 정부랑 싸울 일인지 아니면 자기의 노동 조건을 이렇게 고착화시킨 의사들하고 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밖에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과 싸워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투쟁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갑자기 바로 대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안이 사실 전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공공의대 확대하고 의사수를 늘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정부가 프로세스상의 미숙함이 있었고 그 논의가 안 된 거, 그러니까 일방적인 논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전선을 대정부 투쟁으로 거버려 갖고 국민적으로 지지도 못 받고 뭐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생떼만 근데 쓰는 인상을 주고 시험을 그래서 못 보게 되면 뭐 그냥 기분, 감정 이걸 좀 빼놓고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좀
손해 아니에요? 시험 봐서 빨리 의사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료 인력이 모자란 모자라니까.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저는 의협이나 전공의 지도부가 굉장히 잘못했고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을 줬다고 생각해요. 이 상처와 충격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주 두고두고 쉽게 해서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범국민적 오난이 생긴 거거든요. 상처를 맞아요. 주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집단이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못하죠. 무소불의 권력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그러니까 따져보면 최근에 한국 사회 몇 년 또는 뭐 한 수십 년을 반추해 보면 검사 일부, 목사 일부, 의사 일부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할 수도 그전에 없어요. 검찰이 최고구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의사가 사람들은 최고구나. 보면 누가 보기에도 막 이상한 짓을 거침없이 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결정타를 지금 최근에 목사님들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준 건데, 저는 그러니까 방금 우리 김진우 기자님, 김진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 학생들 아직 어린 학생들의 창창한 인생을 생각해서 1년 동안 유급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 될까 봐 학생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어떨까. 대신에 본인들도 정말 이 의료의 본질이라는 게 국민 곁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환자 곁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우리가 좀 우리 국민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하고 싶은데, 너무 이분들이 그런 태도가 하니까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아마 이제 저 이 말 했다고 저까지 혼날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분노가 크거든요. 전교 1등에 대해서 분노하는 김한 기자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같은 생각인데, 이제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왜냐면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기회를 줄 수 있는데, 그렇다라면 그 기회를 주는 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근거나 그렇지. 설명이 되는 그렇죠, 이유가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집단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기회를 주고 싶어도 지금 굉장히 어떻게 기회를 줄 수가 명분을 없는 줘야지. 명분을 이런 줘야 상황인데, 그 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대정부 투쟁이라고 했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정무적인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정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사회성이 부족하구나. 정치에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네. 이제 공산주의 뜻도 잘 모르시고 공공제도 잘 자꾸. 약간 판단이 좀 다른 것 공부 같고. 너무 열심히 하느라 그랬더니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아, 네. 이거 위험한 방송이에요. 전도 1등도 하고 그러려면 공산주의에 대한 공부도 하고 좀 해야 될 텐데 무조건 무조건 중심으로 하는 거죠. 아니 우리 같은 막 급진파들 옛날에 또 사회주의 공부 좀 했던 사람들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민주주의 조금 따라하다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마저도 공산주의라고 그러면 근데 이게 어쩌자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꼭 의대생만의 문제는 아닌 것 아니죠. 같고요. 약간 뭐 꼰대스러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지금 대학생들 중에 좀 그런 꽤 많은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약간 자. 일베화 경향인가요? 조심스러운 얘기여서. 아니 일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니까 20대 대학생 중에 그건 팩트로 어디 여기저기 주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의대생들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네, 먼저 우리 사회가 보면. 그분들하고 토론을 하든 치료를 하든 해야 될 상황인 거죠.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그 국시 미응시자 구제 문제로 이 이슈가 좀 한쪽으로 넘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의대 정원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전공의들 맨날 병원에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일해온 전공의들이 사실 반대를 한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전 전공의들이 자기네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고 파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굉장히 좀 현장에서 어렵고, 특히 이제 코로나를 국면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과부하들이 걸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그거 때문에 못하겠다 파업하고 투쟁하면 뭐 적극 지지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공공의료 강화랑은 지역 병원 늘리는 문제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돼 왔던 그 공약이었기도 하고 뭐 이런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지금처럼 코로나 방역이 위기도가 높은 국면에서 갑자기 파업을 한다, 이것 때문에 업무를 거부한다, 저는 이런 선택 자체가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였고, 만약 이 정책이 반대하면 정책의 반대는 토론을 통해서 개선하고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전공의들의 그럼 대안이 뭔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거 안 돼 말고 뭘 요구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 부분에서 좀 납득이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논의가 진짜 갑자기 이루어진 논의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한겨레 신문하고 특별한 인연으로 제가 하나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1999년도에 제가 참여연대 간사라고 있을 때 네. 한겨레 신문 전 의료 전문 기자 김양중 기자가 기자. 당시에는 이제 시골에서 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의사가 될 것인지 기자가 될 것인지 오. 고뇌하면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오. 지역 병원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다. 지역 연봉 병원에서? 매덕에 차량에 와. 사태까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한겨레 신문 기자가 되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다 같이 그날 저녁에 친구들이 막 내 이놈 말렸죠. 그래서는 안 된다. 지역으로 가야지. 왜 한겨레 신문 기자가 되려고 하냐? 너가 의사가 돼서 민중을 위한 슈바이자가 된 다음에 우리가 돈을 다 벌어서 한겨레 우리한테- 신문을 한 달에 수백 부씩 구독을 해가지고 지역 그래, 주민에 그건 나눠줘라. 맞는 말이다. 이런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제 한겨레 신문 의료 전문 기자가 됐잖아요. 아. 의대를 나온 의사가. 근데 그때도 이미 시골 병원, 지역 병원은 의사가 너무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다들 기억하시면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 때도 또 메르스 때도 이미 공공의료원, 공공병원이 너무 부족하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의료의 공공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게 패키지로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논의됐던 거고 그럼 병원이 늘어나려면 지역병원이 늘어나고 공공병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거기에서 일할 의사님들하고 간호사님도 있어야 되니까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숫자나 채용 늘리고 특히 그중에서 간호사들은 처우도 너무 열악하니까 그다음에 뭐 일부 전공의들까지 포함해서 이분들 처우도 개선해야 되는 이야기는 제가 진짜로 거짓말 99년도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회적 논의가 있었는데 번번이 정말 소수 기득권 집단 때문에 좌절됐던 것이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서툰 것도 있었고 뭐 제대로 대화가 안 된 뭐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도 너무 힘들다는데 지역에 의사 없다는데 그 인력을 좀 많이도 아니잖아요. 보면요. 400명씩 해갖고 10년 동안 4,000명도 안 되는 인원을 늘린다는데 그것 때문에 진료 거부까지 했어야 된 일인지 저는 근데 정말 이 지점은 납득이 안 되네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의사들 비판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인 논쟁을 하는 게 맞는가 이거에 대한 좀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학분업대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이 기득권 집단이고 이미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 세력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럼 이들이 반대할 것이 명확한 상태에서 이 논의를 끌어가기 위한 어떤 전국을 운영하는 기술, 뭐 정책을 제안하는 어떤 능력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 이 제안 자체가 좀 뜬금없는 그렇죠. 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의사들의 피로도나 업무 과중이 너무 심한 상태에서 이거가 던져지니까 당연히 이 집단은 더 결속하고 그러니까 외부에 적이 나타나면 내부가 결속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딱 정부랑 맞서버리는 국면, 그러니까 이 국면을 왜 정부가 지금 만들어냈는가 이거 자체에 그래서 결국엔 이 부분도 결국엔 공약도 했고 정책으로 갖고 있었던 건데 다시 원점 재논의로 합의를 하고 퇴각을 해버린 건데 이 정부의 어떤 좀 무능함 이런 것들이 이번 국면에서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의사 수 늘리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죠? 많이 늘려서 훌륭한 의사들 많이 배출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자면 국시 문제 잘 해결돼야겠네요.